안녕하세요. 샤이닝 내일을 꿈꾸는 송샤넬입니다. 여러분 순살 자이 들어보셨죠? 순살 치킨 아니고 순살 자이. 근데 최근에 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통뼈 캐슬. 여기에 지금 뭐 인터넷 밈으로 뭐 국밥 레미안 흐르지요 난리 났어요. 비 오는데 뭐 비 새고 그다음 뭐 비 침수되고 막 이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밈 나오고 이런 짤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3년 된 신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화장실 벽에 어제 보니까 이렇게 약간 살짝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저 위에인데 야 이거 오피스텔 무너지는 거 아니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워낙 지금 붕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한 건가? 최근에 지어진 이 신축 뭐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할 거 없이 다 안전한 건지 불안감이 듭니다. 그런 우리의 불안감이 반영이 됐는지 GS건설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최저가를 지금 기록했죠. 쌤통이다 정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주가로 응징을 받아야죠. 이렇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응징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오늘 한 30원 올랐더라고요. 30원. 네, 도지코인 가격의 3분의 1 정도 올랐다. 네. 그쵸? 아,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상품백화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 내내 건설사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작년뿐만은 아니에요. 2021년부터 인건비, 원자재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사 실적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좀 계속됐어요. 실제 지난 1분기부터 건설사 성적표 낙제점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늘려서 외형은 키워놨는데 사실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나 줄어들었죠. 영업이익률은 4.5%를 찍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7.4%였는데 뭐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건설사 실적이 좋진 않은 거겠죠. 심하게는 2021년에 철근 가격이 한 50% 정도 뛰었어요. 그때가 뭐 청약 우리 광풍 불던 시절이에요. 저도 그때 이제 청약 넣었었는데 분양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면 집값이 막 뛰어대니까 분양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철근은 진짜 비쌌다. 일단 철강사를 만드는 주요 원자재가 뭐냐면은 철광석, 철스크랩 뭐 이런 건데 이게 인플레로 가격이 정말 많이 뛰었어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가 되면서 국제유가, 전기요금 같은 원부자재 가격도 뛰니까 철근 만드는 철강 기업에서 결국에는 이 철근에다가 자기네가 부담되는 이 원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철근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말에 철근 톤당 가격, 1톤당 가격이 60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1년에 90만 원까지 올라요. 2021년에.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뭐 50% 정도 폭등했다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에는 더 올라요. 더 올라서 아예 톤당 100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한 1년 지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나섭니다. 그러면서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중국에서 또 철강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철근이 더 귀해지는 상황이 됐다. 근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인력들이 뭐 왔다 갔다 우리가 막 비행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또 자유롭진 않은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좀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까지 맞물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원자재가 오르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고 해서 철근을 빼먹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참 그렇다고 빼먹으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한번 꾸짖어 주고 GS건설도 근데 수주한 금액이 있잖아요. 수주 금액이 이제 이 수주한 금액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그 상승분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이 202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톤당 철근 가격이 90만 원 선이었는데 2022년에는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2021년에 분양받은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2022년에 분양가 더 내라, 원자재값 올랐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민간 분양이면은 뭐 욕먹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일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민간 분양에서도 그렇지만 이거 LH에서 지은 거잖아요. LH 검단 안단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분양가 더 내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원가가 한 500원 될 줄 알았더니 1,000원, 500원 될 줄 알고 이제 한 1,000원에 수주를 했는데 보니까 원가가 지금 한 800원, 900원. 아니 오히려 1,000원은 넘어서는 거예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철근 빼야 돼. 철근 빼!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자재 값 줄여!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상당한 문제죠. 그렇다고 이게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옹호 방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고질적인 건설 현장의 철근 빼돌리기 문제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자재는 비싼데, 철근은 빼돌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100톤을 철근을 넣는다고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페이퍼를 막 뒤질 거 아니에요. 발주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는 100톤이 필요하면 100톤을 다, 그러니까 설계도에 100톤이 나와 있으면 100톤을 다 발주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현장에 들어가는 철근은 실제로는 90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10톤은 다 어디 갔냐? 누군가는 빼돌린 거죠. 이게 시공사가 갔든 뭐 백마진으로 먹든 아니면은 돈이 페이백이 되든 이런 식으로 현장에는 90톤 혹은 80톤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 봉착합니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봐야죠. 근데 국토부는 일단 GS건설이 짓고 있는 83개 공사 현장을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GS건설만 전수조사를 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땐 GS건설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설사도 전수조사해야 된다. 지금 뭐 GS건설사가 우리 국내의 탑5 안에 드는 건설사인데도 이 정도였으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 발음도 안 돼. 통뼈캐슬 지나갈 겁니까? 전수조사 해야죠.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거기 안 무너지란 법 있어요? 작년 1월에 우리가 광주에서 붕괴됐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기억나시죠?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아무도. 심지어 HDC 현대산업개발 영업 정지 처분도 안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을 먹었다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이파크 때문에 영업정지 8개월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이파크는 2022년 1월에 난 사고고 그 다음에 2021년 그 전에예요. 6월 9일에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빌딩이 붕괴가 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이때 9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8명이 다쳐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겁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나서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죠. 광주 참사, 뭐 학동 참사 이런 프레임까지 이제 이름까지 붙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파크 붕괴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아무도 지금 처벌받지 않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1심 재판의 선고도 아직도 안 났다. 심각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정말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HDC 현산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500억을 냈고 순이익을 404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지금 적극적인 사업 수주로 올해 경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사고 내신 거에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세요. 참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다가 이 광주 아이파크 무너졌을 때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해달라고 처분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행정처분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 왜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그때 판결 우리도 행정처분을 내겠다라는 약간의 위험 부담을 좀 떠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지난 5월 16일에 기자간담회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현산이 아직 행정처분 받지 않은 걸 갖고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결하고 서울시가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추나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죠? 어쨌든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빨리 나와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화정 아이파크가 좀 무너지면서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크리트, 불량 콘크리트 막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주 재료인 골재의 토분 기준을 도입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작년 9월 1일에 연구 용역을 내줬어요. 근데 연구 용역의 기간이 1년입니다. 올해 9월까지 연구 용역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이거 어떻게 기준을 할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공백 상태인 거예요. 불량 콘크리트를 걸러내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제도 공백 상태죠.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진 사건을 본 이 GS건설 어떻습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현산이 학동 참사 때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는데 바로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나기 전까지 우리 영업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당연히 GS건설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 나오면 저렇게 간다. 집행정지 넣겠죠? 그리고 나서 영업 계속하겠죠. 네. 그런 거를 지켜본 GS건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과문만 발표했지 어쩐지 대표이사가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다. 사과문만 2번 정도 발표했을 뿐 우리 GS건설 대표이사가 나와서 사과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자, 국토부가 8월까지 현장 조사하고요. 행정처분 수위 결정해서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부실 시공을 했는데도 사실상 건설사에 등록 말소를 못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뭐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다 지어지고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건설사 등록 말소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등록 말소를 한다는 건 회사 하나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딸린 식구들,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하청업체까지 직원들 일자리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상 등록 말소까지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라도 좀 제대로 시켜야 하는 그런 강수를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공 품질 강화 그리고 감리 내실화 같은 제대로 된 후속 법안 정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주된 논의가 돼야 하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안전한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부실 시공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주된 논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살 자의 사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